In case of any unexpected turbulence, please keep your seatbelts fastened. Thank you. Perfect. Now can you do the Korean version? Korean? 전 세계 항공사가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모스크바 상공 3만 피트, 평소처럼 평화롭던 하늘이 단 몇 분 만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상의 기록적인 폭염이 성층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갑자기 터진 시스템 과열 경고음이 터졌고 조종실 계기판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목숨을 실은 아에로플로트 583편이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에서 근무하는 스베틀라나 이바노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 전체를 바꾼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날은 모스크바 저녁이 붉은 안개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죠.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비행기 타는 건 처음 봅니다. 활주로 아스팔트가 뜨거워서 타이어가 미끄러진다던데요. 저는 5년차 국제선 승무원이었고 그동안 수많은 악천후를 경험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심상치 않았어요. 열기로 인해 멀리 있는 비행기들이 신기루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지상 직원들은 얼음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가니 기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기장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그런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비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폭염이 전자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뉴욕도 섭씨 38도라고 하니 착륙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부기장인 알렉세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북대서양 상공도 평소보다 기온이 높다고 합니다. 제트 기류가 불안정해서 난기류가 심할 거예요. 승객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승객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인 단체 승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IT 박람회에 참가했던 한국 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승무원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비행에는 문제 없겠죠?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처음 타는 국제선이라 걱정이 되네요. 그들의 12살쯤 되어 보이는 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기장님은 최고의 실력자시고 이 비행기도 최신 기종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산 독립 백업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2중 3중으로 안전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승객 중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는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은퇴한 박도연 씨였습니다. 이 더위면 엔진 효율이 평소의 70%밖에 안 나올 텐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즈니스석에는 젊은 한국인 그룹이 있었는데 모두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버 점검 한 번 더 하고 뉴욕 도착하자마자 바로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 철저히 하자. 이륙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종실에서 계속 경고음이 들려왔고 기내 온도 조절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점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안전 점검입니다. 1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할머니 한 분이 물을 달라고 하셨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탄 미국인 부부는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한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아까 그 한국인 가족의 아버지가 일어나 주변 승객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휴대용 선풍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필요하신 분들 쓰세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륙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이상 신호가 나타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드디어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고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하늘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이륙 직후부터 시작된 이상 징후들은 고도 3만 피트에 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에어컨은 작동하는데 찬 공기가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만 나왔습니다. 승무원님, 여기 너무 더워요. 이코노미석 뒤쪽에서 러시아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옆에 앉은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사이 벌써 누군가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한국인 가족의 어머니였는데 의사였던 겁니다. 그녀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할머니 맥박이 너무 빨라요. 시원한 물과 얼음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물병을 내놓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내 잡지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있던 젊은 한국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우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진 쿨링 패치 있습니다. 한국 제품인데 효과 좋아요. 그 와중에 조종실에서 부기장 알렉세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스베틀라나, 큰일이야. 메인 컴퓨터 시스템에 과열 경고가 떴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객실 전체에서 승객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몇몇 승객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은퇴한 항공 엔지니어 박도연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30년간 항공기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증상을 보니 에비오닉스 베이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부기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5분 후 알렉세이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 한국인 말이 맞았어. 메인 냉각 팬이 완전히 멈췄고 백업 팬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그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요 전자 시스템이 과열되면 비행기 조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요. 한국인 의사는 러시아 노부부를 응급처치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러시아 동료를 불러들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모스크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작은 아이의 러시아어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할머니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한국 IT 전문가들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팀장으로 보이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비행기 와이파이로 시스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불가능한 요청이었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부기장이 기장님께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기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라고 하십니다. 한국인 IT 전문가들이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지만 한국인들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니 3번 서버룸 온도가 섭씨 78도까지 올라갔네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박도연 씨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절해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건데 카고 구역에 차가운 공기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누군가 화물칸 근처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부기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비즈니스석의 젊은 한국인 중 한 명이 자원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그는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공군 정비병 출신입니다. 좁은 공간 작업에 익숙해요. 또 다른 한국인이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러시아 승객 중 한 명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강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동안 객실에서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달래고 누군가는 노약자들을 돌보고 또 누군가는 승무원들을 도와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강태준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순환 시스템은 조절했는데 수동 조작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이더니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니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0초, 20초, 30초가 지나도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종실에서 알렉세이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한글로 된 화면만 살아있어. 한국어 아는 사람 있나요? 알렉세이의 외침에 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글로 된 화면만 살아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삼성에서 만든 독립 백업 시스템입니다. 메인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된 회로로 작동해서 이것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조종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박도연 씨가 앞서 나갔고 뒤를 이어 IT 전문가들과 한국인 의사 가족까지 따라갔습니다. 조종실에 들어간 박도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인 계기판은 모두 암흑이었지만 중앙에 작은 모니터 하나만 선명한 한글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운항 시스템 작동 중. 현재 고도 32,000피트. 속도 시속 850km. 연료 잔량 45%. 블라디미르 기장이 절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발 정확히 알려주세요. 박도연 씨가 차분하게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강태준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네요. 다른 시스템이 다운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조작 명령도 한글로 입력해야 했고 음성 인식도 한국어만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터치 인터페이스도 있었지만 주요 명령은 음성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자동 비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만약 경로를 바꾸거나 고도를 조절해야 한다면 기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승무원 한 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고도를 낮춰야 합니다. 난기류를 피해야 해요. 기장님이 외쳤습니다. 박도연 씨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도 조절 메뉴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과 터치를 병행할 수 있네요. 그럼 한국어로 명령하면 되는 거군요?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발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도연 씨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도 28,000피트로 하강. 놀랍게도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명령 확인. 고도 하강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하강하기 시작했고 난기류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종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연료 시스템 이상. 우측 탱크 압력 미세 저하. 기장님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강태준이 재빨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 공항은 레이캬비크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1시간 반 거리네요. 1시간 반이면 연료가 버틸까요?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의사의 남편, 최성훈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항공물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소비율과 압력 저하 속도를 계산하면 아슬아슬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최적 고도와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레이캬비크로 간다. 관제탑에 연락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강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비상통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백업 시스템에 내장된 독립통신 모듈이 있어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잡음 속에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레이캬비크 관제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583편입니다. 주요 시스템 장애로 한글 백업 시스템만 작동 중입니다. 연료 시스템 이상 감지,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제탑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즉시 활주로를 비우겠습니다. 현재 기상은 양호하며 모든 비상팀을 대기시키겠습니다. 백업 시스템 계속 사용하시고 실시간으로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러시아 승무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관제탑이 이렇게 빨리 대응하다니.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객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이 탈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의사 김서연 씨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은 물을 모두 모아서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나눠드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승객들이 자신들의 물병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석에 있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마시던 물까지 양보했습니다. 저희는 젊으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먼저 드세요. 러시아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그런데 러시아 청년 몇 명도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한국 분들만 고생하실 순 없죠. 그들은 함께 물을 나르고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협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박도연 씨와 강태준은 조종실에서 계속 시스템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균형 조절이 필요합니다. 좌측 탱크에서 중앙 탱크로 이송해야 해요. 명령어가 뭐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연료 이송 시작, 좌측에서 중앙으로 분당 100리터라고 말씀하세요. 한글 시스템은 모든 명령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 시스템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기장님이 감탄했습니다. 30년 비행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죠? 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극한 테스트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하죠. 게다가 한글은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서 시스템 부하가 적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인 승객이 조종실로 왔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정비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나둘씩 모인 한국인들이 팀을 이뤘습니다. 누군가는 통역을, 누군가는 시스템 조작을, 누군가는 계산을, 누군가는 승객 케어를 맡았습니다. 알렉세이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요. 레이캬비크 공항까지 1시간. 연료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랜딩 기어가 제대로 나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장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수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수동 조작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도연 씨와 함께 한글 매뉴얼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비상수동 조작 절차가 나와 있네요. 다만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동안 객실에서는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젊은이들은 노트북 배터리를 모아서 비상 조명을 만들었고 한국인 의사 가족은 러시아 의료진과 함께 응급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떼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딸 은채는 러시아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위급할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러시아 승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저렇게 의젓할 수가. 30분 후 이수진과 강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동 시스템 연결 완료했습니다. 착륙할 때 제가 수동으로 조작하면 랜딩 기어가 나올 겁니다. 기장님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도연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레이캬비크 관제탑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현재 바람이 강해서 착륙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관제탑의 음성이 스피커로 들려왔습니다. 현재 측풍이 초속 20m입니다. 착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급팀은 모두 대기 중입니다. 라고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러시아 승무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벌써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유압 압력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장님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곧 레이캬비크 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한국인 승객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승객들이 한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드디어 레이캬비크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랜딩 기어 준비, 기장님이 외쳤습니다. 이수진이 화물칸으로 뛰어 내려갔고 수동 레버를 당겼습니다. 잠시 후 덜컹 소리와 함께 랜딩 기어가 내려왔습니다. 랜딩 기어 정상 전개 확인.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착륙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박도연 씨가 한글 시스템에 착륙 프로토콜을 입력했습니다. 자동 착륙 모드 활성화, 활주로 341 진입, 시스템이 응답했습니다. 착륙 시퀀스 시작, 현재 풍속 초속 20m, 활주로 상태 양호,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자동 착륙 시스템이 경고음을 냈습니다. 수동 조작 필요, 자동 모드 해제됨. 기장님이 당황했습니다. 조종관이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박도연 씨가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음성 명령과 터치 조작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좌측 보정 5도. 그가 외치자 비행기가 반응했습니다. 고도 하강 속도 감소. 우측 보정 3도. 마치 비행기와 대화하듯이 박도연 씨는 계속 명령을 내렸고 한글 시스템은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동시에 터치 스크린으로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30m. 역추진 준비. 박도연 씨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순간 객실안은 환호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승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처럼요. 어르신들 먼저 내리셔야 합니다. 탈진 환자분들부터 대피시켜야 해요. 김서연 씨가 체계적으로 대피 순서를 정했습니다. 비상구가 열리자 레이캬비크 공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캬비크 공항 응급대응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는 모든 주요 언어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한국인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동료들은 노약자들의 짐을 들어주었고 이수진은 아직도 조종실에 남아 시스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기장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신들이 없었다면 300여 명 모두. 기장님이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공항 대기실로 이동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러시아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운영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슬란드인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항공기는 특별 정비팀이 점검 중입니다. 숙소는 공항 근처 호텔을 준비했고 내일 오전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한국인 승객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즈니스석에 있던 젊은 한국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러시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잖아요. 김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같은 하늘 아래 있었고, 같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때 러시아 언론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모두가 사양했습니다. 저희보다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기장님과 승무원들을 취재해 주세요. 대신 박도연 씨가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한글 시스템의 우수성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 유일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레이캬비크 공항은 한국인 승객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러시아 승객분들을 더 신경 써 주세요. 저녁 시간, 공항이 마련한 만찬장에서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한 승객이 즉석에서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고, 러시아 아이들은 한국인들에게 직접 그린 감사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러시아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8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순수한 선의를 본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날 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 승객들의 신원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협동 정신이 30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대체 항공기로 출발하기 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에로플로트 본사의 세르게이 회장이 직접 레이캬비크 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인 승객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아에로플로트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한국 삼성의 한글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제선 승무원들에게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왜 한국어 교육까지 하느냐고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한국인 승객 여러분들의 헌신에 아이슬란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특별히 박도연 씨와 이수진 씨, 강태준 씨를 비롯한 핵심 도움을 준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정부 감사까지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저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러시아 대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위기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드디어 새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슬란드 항공 특별기였습니다. 아에로플로트와 아이슬란드 항공이 협의해서 마련한 것이었죠. 탑승구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 직원 수십 명이 도열해서 러시아 승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라고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기내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좌석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함께 메시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위기를 오늘의 우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혀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슬란드인 기장이 한국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겪으신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영웅적 행동을 보여주신 양국 승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비행 중 기내식 시간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보르시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아. 극한 상황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 맞아. 그리고 한글 인터페이스의 장점도 새삼 깨달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니. 김서연 씨 가족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 은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을 모두가 한다면 세상은 훨씬 좋아지겠지. 러시아 승객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품을 다시 봐야겠어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다니. 나는 한국 드라마만 봤는데 실제 한국인들이 드라마보다 더 대단하네요. 우리 손자한테 한국어를 배우게 해야겠어요. 미래에는 한국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뉴욕에 가까워질수록 이별의 아쉬움이 짙어졌습니다. 러시아 승객들은 한국인들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CNN, BBC, RT 등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죠. 기적의 생還, 한글이 구한 300여 명, 한국인들의 영웅적 헌신. 이런 헤드라인이 공항 전광판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모두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블라디미르 기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간 비행했지만 어제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요 시스템들이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것은 한국의 한글 백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킨 것은 한국인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다른 승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종실에서 24시간 내내 통역하고 시스템을 조작하고 환자를 돌보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물까지 양보하면서 저희를 도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요. 이런 친절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방송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함이요. 영웅적인 일을 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만 했어요. 이런 정신이 있기에 한국이 발전한 것 같아요. 한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도연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한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은 기술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협력.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감동적인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승객들은 한국인들을 하나씩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할아버지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순환 시스템을 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질식했을 거요. 평생 잊지 않겠소. 강태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끝까지 침착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이수진 씨는 러시아 어린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에 도움을 준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연방 우정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훈장 수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훈장 대신에 할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미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제안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할러 청소년 항공우주 캠프가 창설되었고, 첫 프로그램이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항공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제선 항공기는 다중 언어 백업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글 시스템을 표준 사양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차세대 안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한글이었습니다. 한편 아에로플로트는 약속대로 전 직원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모스크바 아에로플로트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교육 담당자 올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예요. 특히 한글은 과학적이어서 러시아 사람들도 금방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들의 정신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육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들이 했던 말들이 예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러시아 직원들이 따라 읽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아에로플로트의 신입 승무원 선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어 능력이 가산점이 되었고 위기 상황 팀워크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국어 비상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한국어 전문 직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5일을 하늘의 우정의 날로 지정해서 이번 사건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박도연 씨는 은퇴를 철회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문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죠.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수진 씨는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그녀의 자문을 구했죠. 강태준과 그의 팀은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글 시스템이 살아남은 이유를 분석했더니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었어요.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오류 복구 능력이 뛰어났죠. 이걸 응용하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서연 씨는 항공의학 매뉴얼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 응급 상황 대처법을 정리한 것이었죠.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글과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안전의 날 기념식에 초청된 것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러시아 할머니 부부, 미국인 가족, 그리고 한국인들까지. UN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승리이며 기술과 인간 정신의 조화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순서에 따라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력과 따뜻한 인간의 결합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한글 시스템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항공기도 한글 백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대표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돕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러시아 어린이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가 끝나자 장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스카이 히어로즈 어워드를 신설하고 첫 수상자로 이번 사건의 한국인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국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도연 씨가 대표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가 아니라 그날 비행기에 탔던 300여 명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 기장님의 침착한 리더십, 승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끝까지 질서를 지킨 모든 승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상금 전액을 국제항공안전기금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러시아 할머니가 김서연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블라디미르 기장은 강태준과 재회에 포옹을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 세 마디만 알아도 충분하더군. 미국 언론사 기자가 이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겸손한가요? 영웅적인 일을 하고도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수진 씨가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혼자 영웅이 되는 것보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항공 안전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재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한글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직관적이고 오류가 적고 무엇보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네요. 1년 후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날의 러시아 승객들을 한국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감사와 우정의 방문이라는 이름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놀라운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를 도왔던 한국인들이 모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현 씨, 이수진 씨, 강태준 씨, 김서연 씨 가족. 모두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1년 만이네요. 모두 건강하셨죠? 러시아 할머니는 김서연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니 그날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해요. 공항에서 나오자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첫 일정은 청와대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은 어떤 외교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죠. 대통령은 특별히 그날의 한국인들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죠. 이어서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항공 안전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차세대 한글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음성뿐 아니라 제스처 인식도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극한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매우 귀중하거든요. 다음은 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특별 전시실에는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 300여 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박물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창제 원리가 명확하고 배우기 쉽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죠. 이번 사건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언어학자인 승객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소리를 시각화한 것도 대단하지만 조합 원리가 컴퓨터 언어와 비슷해요.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정식이었는데 러시아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친구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만찬 중에 은채가 러시아 아이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웠어요? 네. 은채 언니가 보고 싶어서 배웠어요. 서울 일정 마지막 날,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세르게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중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늘부로 아에로플로트는 한국어를 제3공식 언어로 채택합니다. 러시아어, 영어에 이어 한국어가 우리 항공사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니고 한국어입니까? 회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 서로 돕는 문화, 겸손과 헌신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정신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공항을 아시아 허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발 아시아 노선은 모두 인천을 경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의 표현이었죠.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에로플로트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정비, 급유, 승무원 휴식시설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인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작별 시간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할아버지가 박도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한글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손자들을 다시 보지 못했을 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도연 씨가 답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도 끝까지 침착하게 협조해 주셨잖아요. 이수진 씨는 러시아 엔지니어들과 기술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술 세미나를 열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항공 안전 기술을 공유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김서연 씨는 러시아 의료진과 의학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항공의학 분야에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러시아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건물도 멋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답네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팀원들이 러시아 청년들과 포옹했습니다. 내년에 모스크바에서 만나요. 우리 회사가 러시아 지사를 열 예정이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은채는 러시아 아이들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요. 다음에 만나면 한국어로 대화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아에로플로트 승무원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아에로플로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죠. 탑승하자마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안내 방송이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에로플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승객을 보자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비즈니스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에로플로트가 달라졌죠. 이제 모든 국제선 승무원이 한국어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기내 안전 비디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글 자막이 함께 나오고 비상 시스템 설명에는 특별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본 항공기는 한국 삼성 한글 백업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한국어 구사 승객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하시나요? 네. 저는 그날 사건의 당사자예요. 스베틀라나입니다. 승무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당신이 그 유명한 스베틀라나. 저희 교육 자료에 당신 이야기가 나와요. 영웅을 만나다니. 영웅은 무슨요? 저는 그저 목격자였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들은 한국인 승객들이었죠. 그녀는 교육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함께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모토예요. 한국인들에게 배운 거죠. 매뉴얼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시험력의 중요성, 겸손한 리더십, 희생과 봉사의 정신 같은 챕터들이었죠. 각 챕터마다 그날의 사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 강태준 씨는 자신의 안전보다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했다. 박도연 씨의 침착한 대응은 패닉을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 김서연 씨 가족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은 기내식 시간이 되자 또 하나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메뉴에 한국 음식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승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우리의 정식 메뉴예요. 특히 김치는 장거리 비행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옆자리 러시아인이 비빔밥을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작년 그 사건 이후로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날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위기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한 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와 영어가 이어졌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들이 한국어로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단순히 300여 명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지금 저는 모스크바 아에로플로트 본사에서 한국어 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인사말들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한국인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씨, 이제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다면서요? 박도연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어가 제2의 모국어가 되었죠. 강태주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이 곧 전 세계에 보급될 예정이에요. 이름은 프로젝트 하늘이에요. 한글의 흐에서 따온 거죠. 김서연 씨는 딸 은채와 함께 왔습니다. 은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모, 저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이수진 씨는 새로운 책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하늘 위의 기적, 한글이 구한 300여 명. 러시아어 번역본도 곧 나올 예정이에요.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이 벌써 2년 전이네요. 박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생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글이 이제는 국제항공의 공용어 중 하나가 되었고 한러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작별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만나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김서연 씨가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네. 한글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이죠.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한글은 단순히 3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국경을 넘는 우정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제 아에로플로트의 모든 비행기에서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새로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힘이 있다고. 한국인의 정신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것이 바로 하늘 위 3만 피트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스베틀라나 씨가 직접 전해준 한글이 구한 3만 피트 상공의 기적 이야기 어떠셨나요? 극한의 순간,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린 하늘 위에서 오직 한글만이 빛을 발했고 그 빛을 따라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300여 명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닌 이유는 그 이후 일어난 변화들 때문입니다. 러시아 항공사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전 세계 항공기에 한글 시스템이 도입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무엇보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따뜻한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